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그날이 온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날짜 2024년 4월 28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 금투세 신설 포함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3년에 시행이 될 뻔했었으나 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 시기 2년 유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5년 시행으로 시행일이 25년 1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지만은 총선 패배로 인해서 내년에 1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제 희망을 좀 하고 있는 게 2년 정도 더 유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년에 시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개요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을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과세 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가 5천만 원으로 비과세가 딱 정해져 버리고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은 250만 원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과세율이 3억 원 이하는 22%, 3억 초과는 27.5%인데요. 과세 방법이 반기 원천 징수입니다. 이 원천 징수 보시다시피 반기 원천 징수 세금을 미리 받아간 후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사실 억 단위로 이제 수익을 나는 이제 슈퍼개미나 저같이 또 일반 개미 같은 경우는 계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습니다. 저보다 슈퍼개미들은 더 많겠죠. 저도 몇 개 계좌를 갖고 있고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 입장으로는 반기 원천 징수를 한다는 거는 각 계좌별로 5천만 원이 넘으면 넘을수록 그 계좌별로 또 직접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국내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이 비과세가 굉장히 큰데 이것을 이제 세금을 거둔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억 단위로 수익인데 국내에 대해서 박스권도 심하고 세력의 농간도 그렇고 이제 뭐 주주 환원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다른 이제 해외로 자본을 이제 바꾸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즉 금도세 시행하면 다 주고 51조 이거 사들인 개미들 멘봉 바로 이제 이 채권 과세 체계의 변화가 또 왔습니다. 사실 자본 차익 만기 상한이 비과세였는데 기본 공제 250만 원의 초과분 20에서 27.5%를 과세 즉 금투세를 한다는 건데요. 22년 3분기에 3조 원대 매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년에 시행된다 하니까 10월에 2조 5천억, 11월에 2조 4천억, 12월에 1조 7천억 원 감소한다는 것을 봤을 때 채권도 역시 이에 따라서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채권을 이제 매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펀드 투자 핵폭탄급 충격 수억 원대 세금이 100조 시장 무려 100조 시장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사실 배당금은 배당 소득세가 그대로 갔었었는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였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 결산 비과세였는데 배당 소득세 들어가고 그리고 매매 차익 환매할 경우 원래 비과세였는데 금투세 그리고 분배금은 배당 소득세 즉 원래 비과세인 부분이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배당 소득세가 되었든 금투세가 되었든 사모펀드 다 망한다 49.5% 세금 폭탄 금투세 날벼락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전부 분배원칙 금융투자소득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외 전부 배당소득에 들어가는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자들만 그러니까 저희같이 일반 개미가 공모 즉 ETF 같은 ETF나 저희가 상품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모 투자인데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일반들이 할 수 있고 사모는 이제 큰 부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건데요. 이제 소수로. 근데 사모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나면 10에서 20%를 성과 보수로 내고 세금으로 50%를 내면 또 내면 수익의 거의 6에 70%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성과 보수에 세금까지 낸다면 고객들이 펀드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신 금투세를 내는 방법은 펀드를 환매하는 건데요. 펀드 결산 전 투자자가 환매 신청을 하면 22%를 금투세를 내고 이 때문에 사모펀드 업계는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대량 환매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투세는 분리과세인데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으로 금융소득 총합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과 합산해 기본 배당 소요세율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사모펀드 고객 대다수가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며 대부분 가표 구간이 8,8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체계가 바뀌고요. 역시 이제 부자들 역시도 많이 머리를 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미 투자자들, 채권 투자자들, 사모펀드 투자자들 등등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비중은 37.2%, 코스닥은 66.8%입니다. 그 말즉슨 금투세가 시작되면은 코스닥이 좀 많은 폭락이 있을 것 같고요. 적용 대상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 뭐 이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경제 기사를 접하고 자기가 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이 될지, 나아가 이 수익이 세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시 세수 전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증권거래사를 단계적 인하를 해서 25년 0%를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농어촌 특별세, 저 이거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농어촌 특별소득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 전망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 인하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금투세 시행돼서 주식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비중이 13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역시 저희 노후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지가 말이 많잖아요. 사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이야기로 안건이 올랐던데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증시 찬물, 투자자 입장에서 본 금투세 7가지 문제 중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가서 이제 투자를 하겠지요, 사실. 그리고 문제는 또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뭐 정말 핵심 지구로 돈이 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국내 주식을 투자했던 돈들이 부동산이나 해외 같이 이제 돈이 나가거나 부동산에 묶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국내 투자가 또 하락이 있겠죠. 자본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국내 기업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에 따라 채용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면 이제 사회에 나온 2030들에 대한, 저도 30대인데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감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많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금투세 같이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첫째, 금투세 시행 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저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인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선택을 했고요. 사실 총 버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 어느 정도 뭐 이제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게 확정적으로 되면은 그만큼 주가가 반응이 올 거고요. 이미 이제 큰 손들은 뭐 9월, 10월, 11월, 12월 먼저 돈을 좀 빼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 하락하면은 주가가 오르는 이 인버스에 투자를 하여서 마지막으로 뭐 원천을 떼더라도 어쨌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릴 겁니다. 미국은 즉 달러, 기축통화,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를 할 거고요. S&P 500, 나스닥 100을 보면 S&P 500은 1550에서 1550에서 2350 사이에 있었는데 5550 근처까지 갔고요. 나스닥은요 3000에서 6200 사이인데요. 벌써 15800에서 1900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이 돈을 자본 삼아서 많은 R&D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뿌리고 또 이 스톡 옵션의 가치 그리고 주주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사서 또 소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주식이 오르니까 또 전 세계 돈이 몰리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401k 즉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401k라고 하는데요. 이 적립금이 어마무시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연간 소득 공제 한도도 꽤 많이 높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의 엄청난 주식 상승을 봐왔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미국은 주식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든든한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많은 돈들이 또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면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요. 셋째, 국내 기업 중 가장 우량 기업에 투자한다. 이거는 일단은 금투세 시행과 함께 국내 증시를 관찰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빠지는지, 어디가 바닥인지 매일매일 관찰을 하고요. 국내 주식 금액은 진짜 최소로만 투자할 겁니다. 비과세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넘길 생각도 없고요, 사실. 뭐 2천, 3천 정도, 뭐 그것도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이고요. 해외 매출이 높은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고 산업 종목, 지금 종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산업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것과 미국 공부에 일단은 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영어 공부 및 해외 기업 공부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일단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다가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는 테슬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말고도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금토세가 시행되냐 안 시행되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시행이 되면 어떻게 할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